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통화위원회를 1년에 8번 개최를 합니다. 1월 달에 하고 지금 10월 달까지 총 7번 했는데요. 7번 하는 가운데 2월 달 한 번 빼고 지금 7차례 연속 다 올린 거죠. 거기다가 0.5%가 두 번 올라갔습니다. 0.5%씩 올린 거는 한 10수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5% 하던 기준금리가 지금 3%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한술 더 뜹니다. 미국은 올 초에 연속으로 해가지고 0.75%씩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연속 3번 올립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미국도 8번 하는데 11월, 12월 2번 더 남았어요. 저 2번 동안에 지금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11월 24일 날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열린 게 또 0.5% 갈지 0.25% 갈지 좀 미정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금리의 충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간 게 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10수년간 한번 볼까요?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0년 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되었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그 정도로 그 전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만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아마도 IMF 이후 처음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금리 충격이 우리 모든 산업과 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지금 원래 우리나라 물가를 보게 되면은 6.3%까지 찍었다가 지금 9월 5.6%입니다. 그럼 5.6% 별로 안 많은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0.4%, 0.5%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작년에 2.5% 올라가고, 이렇게 0.5%에서 5% 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지금 10배 뛰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미국은 물가가 지금 9.1%까지 갔다가 지금 한 8.2% 떨어지는데, 유럽은 9월 현재 물가 인상률이 10% 찍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로 고통을 받으니까 이 산업을 위축시켜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산업과 가계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 수반되는 것을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당분간 더 이어집니다. 이 물가가 잡히지가 않는 거죠. 원래 대구 아파트 상황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대구의 아파트 청약되어 있는 청약 건수가 30만 건이었어요. 2020년도에 39만 4천 건 청약이 들어왔고, 작년에 7만 2천 건, 올해 청약이 4,800건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하죠. 실거래가 지수를 대구를 보게 되면은 최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아직 그 시점까지도 좀 덜 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 시점보다는 아직 덜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의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8,300호, 경북에 6,600호인데 경북에는 포항에서 있는 미분양이 한 4,300세대 될 겁니다. 저 8,300세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5조 원이 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5조 원 물려 있는 데다가 지금 분양했는 것들이 분양률이 60% 안 되면은 중도금 대출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 안 돼가지고 모두 일어나는 문제점들 고스란히 금융사라든지 건설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분양이 발생되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여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의 입주 신규 분양 물량인데 원래 이제 2만 세대 입주하는데 이런데 내년도 보시면은 3만 5천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3만 5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구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주 물량입니다. 거기다 가격이 저렴하냐?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시장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주 한국부동산원에서
뭐 주간 아파트 매매 시세 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다른 전국 강력시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구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근거를 통계로 해가지고 6월달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다른 지역하고 대구는 다르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거래량이 또 얼마나 줄어들었냐. 예, 세수를 걱정할 만큼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는 것은 용인합니다. 집값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싸게라도 팔고 싶은데 그 싼 게 안 팔리는 거죠.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도에 1년에 5만 1,000건 거래를 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4,200건이 거래가 됐는데 2021년도 반토막 났어요. 22년도 1월달부터 해서 8월달 보니까 월 평균 948건.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도에 비하니까 반에 반토막 났어요. 77% 감소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PF 푸시라 가정 레고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고랜드가 당초에는 1996년도에 레고 쪽에서 한국에 레고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근데 어디? 수도권 쪽에 오고 싶어 했어요. 인천에 오고 싶어 했는데 인천에서 수년 동안 했는데 수도권 규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에 성립이 안 되고 2011년도에 강원도하고 협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15년도에 개장하려고 했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노는 거예요. 선사 시대의 모든 유적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7년 동안 연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 자재금이 2,050억이 필요한 거게 된 거예요. 근데 2,050억을 우리가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2022년도 5월달, 원래 5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장사가 현찮아요. 오픈 달만이고 그 다음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급 보증했는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9월 29일입니다. 근데 9월 29일 날 돈을 아니면 내줘야 되는데 강원도가 내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9월 28일 날 회생 신청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레고랜드의 일련의 이제 사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9월 달에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10월 달에 한국도로공사 2년 회사채 1,000억 원 전액 유찰되고 그 다음에 한전 2, 3년물이 1,200억 유찰, 국가철도공사 2년 만기 채권 유찰, 인천교통공사 300억, 과천도시공사 600억, 둔촌주공 7,000억, 한전 2,000억 채권 유찰, 강원도 개발 채무 금리 인상. 이게 10월달부터 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저 부분이 마지막에가 나왔는 게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에 나오니까 10월 23일 날 발표를 합니다. 1월 날. 계속 모든 채권 믿을 수 없다. 정부에서 50조 원 풀겠습니다. 강원도 우발 그 채무 발생하는 거 12월 15일까지 2,050억은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PF 대출 얼마나 이제 많이 증가했느냐 보면은 2013년도에 PF 자금이 35조 원이었어요. 이 잔액 기준입니다. 근데 2022년 6월 기준 35조 원에 지금 이게 전체가 112조 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PF 자금이 급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지금 112조 원을 따져봤더니만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28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비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게 84조 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2008년도와 2020년 6월달 기준에 보니까 2008년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PF는 52조 원이었는데 은행에서는 야, 이거 부동산 PF 자금은 부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서 28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금융권은 어떠냐? 옛날에 24조 원이었는데 야, 이게 돈 되네. 장사 되겠다.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우리가 돈놀이 해야지. 8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금융권이라 하면은 신협, 뭐 캐피탈사, 보험사, 여신 전문회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권회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에 대한 이 금융 부실이 굉장히 또 우려되는 사항이죠. 이러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공동대출은 중단하겠다. 그 다음에 신협은 21일부터 집단대출 중단하겠다. 농협은 11월 4일부터, 발표는 10월 26일에 했어요. 11월 4일부터는 공동대출 다 중단.
수협은 11월 7일부터 공동대출과 집단대출을 다 중단하겠다. 이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28일자에 이게 매일 경제신문인데 한국은행에서 최대 또다시 29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간 또 6조 원의 한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겠고 또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담보증권을 확대합니다. 그 담보증권이 뭐냐 하면은 정부채 위주인데 여기다가 이제 은행채, 한전채를 9군데를 더 추가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담보 제공 비율이 저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초에 저 담보물 70%만 인정해 주는데 80%까지 늘려서 대출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예, 이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유동화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네, 10월 27일 날 연 10% 이자 적금 떴다. 예, 관악신협의 납입액 제한 없는 연 10% 정기 적금인데 온라인상에서는 350억 원이 판매 6분 만에 종료가 됐고 오프라인상에서는 150억 원에 판매한다고 지금 긴 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500억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이 신협에서는 왜 10%까지 줘가면서 500억 원을 모으냐? 이게 은행에서는 이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이 100이 있으면은 대출은 80%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신협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이 필요하니까 금리를 많이 줘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00억 모으면은 400억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안 도는 거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안정한 데 가기보다는 안전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협 같은 경우는 예금 보호 기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에 가기도 하고 지금 1금융권에 가더라도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고 하니까 돈이 안 돌게 됩니다. 돈이 안 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금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안 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같은 증권회사, 같은 보험회사끼리도 서로 돈을 주고 받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 현상이 왔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떻게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을 되려고 하면은 부동산발 부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주 발표대가 있는 게 서울 쪽에는 지금 15억 이상 되는 거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을 15억 초과 되는 것도 50%까지 LTV 대출해 줄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 거고 또 이제 허가 보증도 9억에서 12억까지 늘려주는 거고 지금 또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가열지구 대폭 해제할 겁니다. 이게 부동산 발 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부동산 발 위기가 되느냐 하면은 고물가, 고금리 이게 직격탄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에 왔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과 모든 가게에 다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